7억 5천이 넘어가면 성실이니까 7억 4,500 요 정도에 딱 맞췄어요. 난 성실을 피했어. 이렇게 딱 하시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성실이 아닐까요? 세무조사를 받을 사람이 쭉 열거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피하면 돼. 딱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저희 최희우의 세금 살롱은 그림, 책, 사업 세금, 그 책 사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품격 라이브 방송으로 매주 8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세무조사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건가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놀랍게도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과세관청이 마음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휘둘러가지고 납세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 리스트, 그 조건을 쭉 열거를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딱 드시는 생각이 그 열거 해놓은 것만 피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가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혐의점이 제보가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제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제보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정말 흔한 사례가 어떤 거냐면, 가게 가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계산대 밑에 계좌번호가 써 있어요. 거기로 입금을 한다는 거는 증빙을 끊어주지 않으면 사실 누락이거든요. 그거 제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제보 들어오면 무조건 100% 소명이죠. 소명했는데 안 되면 조사 이어지는 거예요. 경쟁사 제보도 있지만 일했던 직원이 제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탁 때리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세무조사를 받을 사람이 쭉 열거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피하면 돼. 딱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맨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세 글자 딱 있어요. 무작위.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피해 나가면 세무조사 안 걸리는 거야 라고 해놓고 맨 끝에 가서 무작위로 세무조사 걸릴 수 있어 라는 여지를 탁 남기는 거죠. 실제로 저도 실무하면서 무작위로 걸리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는 사실 누가 걸릴 거다 안 걸릴 거다 절대로 장담할 수 없고요. 이번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다 했는데요. 혹시 성실 대상자가 될지 불안하네요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지금 성실 사업자가 될지 안 될지 그 기로에 놓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성실? 그거 5월에 가서 아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성실 사업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매출액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매출액이요, 언제 확정되느냐,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감되면서 동시에 마감이 돼요. 내가 연매출이 얼마인지를 세무사님한테 들으셨다면 그걸로 지금도 판단이 가능해요. 자, 여기 지금 사장님들 들어와 계신데 내가 지금 연매출 얼마라더라 혹시 들으셔서 알고 계시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파악하고 있다면 한번 보세요. 도소매 15억, 제조업 아니면 음식점업 7억 5천, 서비스업 5억, 지금 제가 말씀드린 15억, 7억 5천, 5억 이거 넘으셨다면 성실 대상자입니다. 내가 성실 대상자인가 보다. 그거를 5월 가서 들으시면요, 멘붕이 와요. 내가 성실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조금 함정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음식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성실이라 그러면 뭐 세금 폭탄이 나온다던데, 뭐 안 좋다던데, 뭐 법인을 가야 된다던데 이런 얘기를 막 들은 거예요. 그러면 성실히 피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장사를 안 한 거예요. 저기요, 저 연말에 쉴 거거든요. 난 성실 죽어도 피할 거예요. 난 무조건 피할 거니까 나 장사 접습니다. 해가지고 12월에 한 보름을 쉬었어요. 7억 5천이 넘어가면 성실이니까 7억 4,500 요 정도에 딱 맞췄어요. 난 성실을 피했어. 이렇게 딱 하시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성실이 아닐까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데 뭐냐면, 매출을 하는 그 상대방 있죠. 상대방이 신용카드를 긁어서 내 매출을 일으켜주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해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걸 해줘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이게 뭐냐면 1년에 1,000만 원을 부가세에서 빼주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개인만. 법인 안 해줍니다. 그거를요, 성실 판단을 할 때 그 세공제 받은 거 있죠, 그거를 보탭니다. 돌아가서 난 성실 피하려고 보름 장사를 안 했어요. 7억 4,500에 7억 5천 밑으로 내렸어요. 근데 신용카드 발행 세공제를 판단에 넣어서 1,000만 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7억 5,500이 돼버리죠. 그럼 성실이에요, 아니에요? 성실이에요. 성실 판단을 할 때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까지 반드시 넣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성실하는데 성실이 뭘까? 성실 사업자가 되면은 세금 폭탄 나온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무사가 여기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기 문제가 많아요.
세무사가 볼 때는 여기 문제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표님 성실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겠죠. 대표님 성실 되기 전에 우리 법인 가시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전에 가공경비를 넣었거나 매출 누락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걸 모두 다 바로 잡게 되겠죠. 모두 다 바로 잡으면서 문제 없습니다 사인을 하려면 세금이 폭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근거 없이 넣었던 비용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안 넣으면 당연히 세금이 폭탄이 나오죠. 사실 요즘에는 꼭 성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잘못돼도 빅데이터가 잘 돼 있어서 막 소명 요구 날아오고 그래요. 지금 쭉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장부기장에 문제가 없으면 성실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겠네 라는 생각 딱 드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주변에서 성실되면 세금폭탄 맞는다 막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누가 세금폭탄 나온다고 했어요. 정작 그분은 성실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성실사업자이신 분들은요 잘하고 계셔요. 성실사업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미리미리 대비만 하면은 충분히 잘 신고할 수 있어요. 성실 피하려고 법인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법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실만 피하려고 급급해가지고 법인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24년 귀속 새롭게 개정된 세법이 있나요? 25년 귀속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거 많죠.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창업감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창업감면이라는 것이 내가 창업을 하는데 어떤 특정 업종,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업종을 창업을 한다면 나이 요건이나 지역 요건까지 4가지가 맞는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5년 동안 감면해주는 걸 창업감면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세금 감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힘이 많이 되는 감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오픈을 하실 때는 누구나 다 자금이 여력이 부족하잖아요. 자금 여력이 부족하실 때 세금을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안 낼 수 있거나 절반만 내신다는 거는요 진짜 파워풀합니다. 자리 잡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이 돼요.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100% 창업 감면이 된다고 하면 5년 동안 세금이 안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도가 생겼어요. 그 한도는 1년에 5억입니다. 근데 이 한도 5억이 적용이 되려면 적어도 세금이 5억이 나와야 하죠. 세금이 5억이 나오려면요 이익은 한 10억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창업을 했을 때부터 이 한도에 걸릴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26년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0%에서 100%까지 창업감면이 되는 그 요율조차도 더 떨어뜨린다고 해요. 26년 창업했을 때부터는 75%, 25%로 요율이 줄어듭니다. 사실상 내가 창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되도록이면 25년 오래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혜택이 적지 않잖아요. 세금 5억 내보고 싶네요. 맞아요. 세금 5억 저도 한번 내보고 싶네요. 청년 세액감면 대상자인데 기장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런 창업감면 같은 통합고용세액공제처럼 드라마틱한 감면이 되는 거 있죠?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요. 세무기장을 처음부터 맡기셔야 되세요.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맡기지 마시고요. 기왕 어차피 처음부터 맡기셔야 되는 거 사업자 등록 내기 직전에 상담 받으시고 세무사님 통해서 사업자 내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길입니다. 감면이나 공제 같은 거는요. 잘못 넣으면 추징이 나와요. 그리고 제대로 넣었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어떤 의심이 가면 소명 요구가 나옵니다. 지금 창업감면 관련해가지고 작년 말에 대대적인 기획점검이 있었어요. 공유오피스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됐었죠. 소명을 할 수 있느냐도 잘 보셔야 돼요. 창업감면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 내기 직전에 세무사님이랑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해주셨어요. 대출 얘기를 또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간이냐 아니냐 그거보다는 내가 소득이 얼마나 잡히느냐가 더 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대출 상담사나 대출 은행 이런 쪽은 아니지만 사장님들이랑 자꾸 얘기를 하고 은행에서 이러던데요 저러던데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매출하고 소득을 봐요. 부가세 과표 증명 끊어오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득 금액 증명은 끊어오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 떼오세요 하잖아요. 그게 다 매출하고 소득을 보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간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많다면 대출이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경조사 핸드폰에 메시지로 오는 거 경비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요즘은 결혼식도 다 모바일 청첩장으로 오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 있는 것도 이제 부고 문자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
내용을 캡처하셔서 혹은 청첩장을 모으셔가지고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하면 접대비로, 요즘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접대비로 한 건당 20만 원 경비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톡방을 파가지고 기장하시는 사장님들이랑 저희 담당자랑 같이 이렇게 단톡방에서 소통을 하거든요. 부고 문자 오면 캡처하고 청첩장 있으면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경비 처리 해드리고 있어요. 면세 사업자인데 신고를 뭐 이렇게 해주셨어요. 면세 사업자는 신고가 마감이 1월 말이 아니에요.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2월 10일까지입니다. 2월 10일이 이번에 빨간 날인가 혹시 한번 볼까요? 2월 10일이 보니까 지금 월요일이네요. 2월 10일로 보시면 되세요.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팔로우,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요까지. 감사합니다.